미국 보잉이 올해 초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과학기술 전시회에서 공개한 새로운 항공기 모형입니다. 동체와 날개가 일체형으로 평평하게 이어지고 수직 꼬리 날개는 없는 모양으로 연속형 날개 동체 BWB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의 눈에 익숙해진 가오리 형태의 B2나 B21 스텔스 폭격기가 전형적인 BWB 항공기입니다. 얼핏 보면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스텔스 형상일 수도 있지만 보잉이 이번에 공개한 이 모형은 수송기나 공중급유기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스텔스 항공기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동안 공중급유기나 수송기 등 군에서 사용하는 대형 항공기들은 주로 민항기를 개조해 만들어왔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공중급유기인 KC-135는 보잉 707, 신형 공중급유기인 KC-46은 보잉 767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우리 공군은 에어버스의 A330-200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만든 KC-330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민항기를 기반으로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재설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많이 보급된 항공기인 만큼 보급과 정비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상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같은 지원 기종들은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일이 없어 스텔스 형상을 띌 이유도 많지 않았는데요.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의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고 작전 반경을 넓히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죠. 그런데 보잉은 왜 갑자기 스텔스 수송기를 공개했을까요? 이에 대해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은 지난 1월 미국 외교협회 온라인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동성은 우리 항공기와 교전하기 위해 점점 더 장거리로 손을 뻗는 위협에 따라 움직인다. BWB는 매우 가능성 높은 대안이다. 이 발언에서 말한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대범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중국 항공기들의 도발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차세대 수송기가 스텔스 형상을 띌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겁니다. 그리고 보잉은 켄달 장관의 이 발언이 나온 후 12일 만에 BWB 수송기 모형을 내놨는데요. 이미 2000년대 말부터 X-48이란 프로젝트명으로 BWB 항공기 개발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차세대의 스텔스 수송기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조는 이 모형대로 개발된다면 전통적인 화물 항공기에 비해 약 30% 더 높은 연료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항공기들의 스텔스화를 부추긴 중국의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벼락이란 별명을 가진 중국의 PL-15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한 PL-15는 A사 레이더가 목표물로 유도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 미사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성능은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200km를 넘을 것이란 예상이지만 일부 미국 언론들은 140km 정도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긴 사거리를 가진 PL-15 미사일을 통해 미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공중급유기와 수송기를 노린다면 태평양 일대에서의 우위를 내줄 수밖에 없죠. PL-15 미사일은 중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J-20을 통해 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J-20은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기체 전장 20m, 날개 길이 12m 등 몸집을 키워 더 넓은 영토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B-21의 개발로 미국과 중국의 스텔스 기술 격차는 30년 이상 벌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중국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한 채 후방의 전력까지 노린다면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지금까지의 스텔스는 군용 항공기에서 특히 전투기나 폭격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능이었지만 이젠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기체계에서 갖춰야 하는 필수 기능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상군과 핵잠수함까지 스텔스 형상으로 개발하면서 미국은 더욱 조급한 입장에 놓였습니다.